안녕하십니까. 뉴질랜드 위클리 이번 주 순서 시작합니다. 제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는 자신이 임신 중이라고 말하고 오는 6월에 출산할 것이라고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밝혔습니다. 아던 총리와 그녀의 파트너인 클락은 작년 2017년은 매우 의미 있는 해였다고 말하고 올해는 하나의 어머니가 될 것이라며 기뻐했습니다. 아던 총리는 올해 37살로 작년 10월 26일 뉴질랜드의 40대 총리가 됐는데 1856년 이래 뉴질랜드 역사상 가장 젊은 총리로 기록됐습니다. 아던은 노동당 지도자로 작년 9월 총선을 통해 과반 의석을 차지하지 못했지만 뉴질랜드 퍼스트당과 중도 좌파 정부를 만들어 총리가 됐습니다. 아던 총리가 출산하면 6주일간은 윈스턴 피터스 부총리가 총리 역할을 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던 총리의 임신 소식이 알려지자 그녀의 페이스북에는 축하 메시지가 쇄도했습니다. 뉴질랜드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한국의 단요가의 창시자가 영주권 문제를 조사받고 있고 곧 출국 조치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질랜드 헤럴드 보도에 따르면 그의 추종자들에게는 2일치로 알려진 이성헌은 오클랜드와 노슬랜드에 부동산을 매입해 투자 이민을 온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는 전 세계에 1억 명의 신도를 갖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질랜드 이민부 관계자는 조사 요원들이 이성헌과 관련 있는 더블 파인 인베스트먼트와 메디테이션 투어 그리고 바디 앤 브레인 요가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민부 관계자는 이성헌은 지난 2015년 6월에 영주권을 받았다고 밝히고 그를 출국 조치할 수 있을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뉴질랜드 헤럴드는 지금까지 밝혀진 내용으로는 이성헌은 고용법과 이민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뉴질랜드 전국에 수천 통의 유선 전화가 한밤중에 걸려와 전화 회사들이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이번 주 다니던 소셜미디어에는 지난 화요일 수백 명의 시민들이 밤 12시에서 새벽 4시 사이에 유선 전화가 걸려왔다고 신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스파크의 커뮤니케이션 담당자는 지난 며칠 사이에 이와 비슷한 전화가 걸려온 사실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유선 전화를 걸어온 사람은 자신의 전화번호가 나타나지 않고 상대방이 전화를 받으면 바로 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스파크는 이에 대해 아무런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하고 보안상의 문제는 없기 때문에 걸려온 전화는 받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러한 형태의 전화는 대부분 사기꾼들이 국제 전화번호를 이용하고 있다고 관계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남섬의 최고의 관광지인 퀸스타운에서는 밀려드는 관광객들이 숲속에서 용변을 보는 문제로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퀸스타운 레이크스의 짐 볼트 시장은 캠핑족들과 해외 관광객들이 화장실 부족으로 숲속에서 용변을 보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민원이 늘어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짐 볼트 시장은 민원의 내용은 주로 두 가지인데 하나는 공공오락시설이 부족하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야외에서 아무데나 용변을 보는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퀸스타운을 찾는 관광객들은 여름 성수기에만 10만 명을 넘어서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질랜드 전국에서 부족한 교사 수백 명을 학생들의 개학 전에 확보하기 위해 각급 학교에서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현재 프라이머리 스쿨의 경우 20% 정도의 학교에서 교사가 부족하고 하이스쿨의 경우 절반 정도의 학교에서 교사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신규 교사의 경우 교재 준비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일거리가 많아 교직에 큰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 졸업한 300여 명의 신규 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새로운 설문조사에 따르면 대부분 프라이머리 스쿨 교사는 5년 이내에 사직할 계획으로 있다고 답했습니다. 뉴질랜드 평균 집값은 작년 한 해 동안 5.8%가 오른 반면 오클랜드 집값은 1.8% 오른 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질랜드 부동산협회는 지난 2016년 12월 뉴질랜드의 평균 집값은 52만 달러였으나 작년 말에는 55만 달러로 올랐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오클랜드 지역의 평균 집값은 85만 5천 달러에서 87만 달러로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전국 16개 지역 중 13개 지역에서 집값이 올랐고 말보로와 웨스트 코스트 캔터베리 지역은 집값이 약간씩 내렸습니다.
지난 12월 한 달 동안 거래된 주택은 5,903채, 오클랜드 지역은 1,693채가 매매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질랜드가 선진국 중에서 쓰레기 배출량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월드뱅크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뉴질랜드 도시에서는 1인당 쓰레기 배출량이 세계에서 10번째로 많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뉴질랜드인은 하루 1인당 3.6kg 이상의 쓰레기를 배출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최근 3년 사이에 20%나 늘어난 것인데 전 세계 1인당 평균 쓰레기 배출량은 0.65kg으로 뉴질랜드는 이보다 5배나 많은 쓰레기를 배출하고 있다는 계산입니다. 제일 많은 쓰레기를 배출하는 나라는 쿠웨이트로 도시인 1인당 하루 5.7kg의 쓰레기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트레이드미는 오는 3월부터 브리티시 불도그와 프렌치 불도그를 팔지 않기로 했습니다. 트레이드미의 이러한 결정은 보아스라고 하는 증후군에 걸려 고생을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보아스 증후군이란 개나 고양이의 호흡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3분 이상 걷거나 운동을 하면 나타나는데 높은 열이나 죽을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따라서 개들이 보아스 증후군에 걸리면 토하거나 기침을 하고 숨쉬기가 힘들어 오랫동안 잠을 자기도 한다고 전문의들은 지적했습니다. 트레이드미는 이러한 보아스 증후군이 우려돼 브리티시 불도그와 프렌치 불도그를 팔지 않기로 했습니다. 뉴질랜드 음료수에는 다른 외국의 음료수에 비해 설탕 함량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와이카토 대학 연구팀은 뉴질랜드, 호주, 캐나다 그리고 영국의 비알코올성 음료수 5종류의 영양 성분을 비교한 결과 이러한 사실을 찾아냈습니다. 이 연구팀은 뉴질랜드의 음료수가 설탕 함량이 제일 높았다고 말하고 일반적인 뉴질랜드의 과일 주스와 소다에는 대여섯 스푼의 설탕이 들어가 있어 영국의 서너 스푼에 비해 설탕 함량이 크게 높다고 밝혔습니다. 와이카토 대학의 최필리스 박사는 음식과 음료수에 대한 규정이 미흡해 설탕 함량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뉴질랜드는 OECD 선진국 중에서 비만 인구가 3번째로 많은 나라지만 설탕 세금을 도입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주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버닝스 웨어하우스는 일부 농약은 꿀벌에 해롭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자 특정 농약은 판매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주장에는 유기농업을 지향하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매우 예민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오클랜드 보타닉 가든에서는 지난 15년간 화학약품을 살포하지 않고 있는데 이곳에는 많은 꿀벌들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보타닉 가든 측은 많은 농가에서 이곳을 찾아보면 화학약품을 사용하지 않고 농사를 짓는 방법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호주에서는 3만 명의 시민들이 니오닉스라는 농약을 판매하지 말라는 청원서를 제출했는데 이 농약은 유럽에서 꿀벌의 번식에 해롭다는 사실을 밝혀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질랜드 위클리 이번 주 순서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정신 수양이 좋죠. 마음도 차분해지고 정신 수양이 좋아요. 컴퓨터나 이거 핸드폰 이런 거로 쓰는 것보다는 내가 이게 직접 목을 갈면서 내 마음도 이제 차분해지고 이제 이 글씨를 쓰면서 이제 일단 잡념이 없어지니까 여기에 집중하다 보면 이제 그런 잡념이 없어져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이 작품은 대한민국의 그 재헌 국회를 개회할 때 개회 그 기도를 했던 그 이은영 선생님의 그 기도문을
쓴 것입니다. 연합회는 지금부터 12년 전에 처음으로 생긴 서예를 위한 교민 모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에 약 50여 명의 회원이 거쳐가셨고 현재는 약 25명의 회원이 금요일 날마다 모여서 조용하게 그렇지만은 분명한 의지로 서예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14회 회원전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점점 갈수록 인문학이 점점 존재감이 약해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인문학이 필요한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부가 바쁘고 빠르고 서로 허겁지겁 사는 세상에 좀 느리게 살고 천천히 살고 나를 보고 사는 그러한 것이 참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일환으로 이 서예는 더없이 좋은 수단이 되고 또 나이와 관계없이 오히려 나이가 들을수록 혼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예술이고 또 수양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술활동이라는 것은 폐쇄적으로 우리끼리만 똘똘 뭉쳐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오히려 더 펴나가서 이웃과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높은 수준의 문화적 교류이기 때문에 특히 우리는 지금 서양 문화권에 살고 있습니다. 서양 문화권에 살기 때문에 이 서예를 널리 홍보하고 기후를 함께 즐기는 그런 예술로 발전시켜야 우리가 이곳에 사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대통령 시상 전주식, 그 다음에 걷기 대회, 글짓기 대회 시상식을 마치고요. 저희가 길 건너편에 있는 저희 민주평통 뉴질랜드 협의회는 대한민국 정부의 통일 의지를 대변하고 동포 사회 발전을 선도하며 평화 통일의 진실을 알리는데 충분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나라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뉴질랜드 참전 역할을 운영기에 헌화하는 것. 그런 정말 이제 너무 뜻깊은 제가 지금까지 우리는 오늘 이 자리를 통하여 2018년 무술년 희망찬 새해에 새로운 다짐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인 평화 통일의 정착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은 우리 각 개인이 아닌 우리는 하나로 함께하여 손에 손을 잡고 어깨를 나란히 하여 다 같이 함께 이루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뉴질랜드 사람들한테 우리 한국, 대한민국에 대한 평화에 대한 그리고 우리 왜 노후된 사우스가 평화를 이루어야 되는지 그걸 많이 소개를 해주고 많은 이벤트를 만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술년 새해에는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우리 모두의 노력이 결실을 맺어 평창올림픽의 성공 개최와 더 나아가 남북 통일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힘차게 앞장서 나와 주십시오.